아주 먼 옛날 옛적에 한양의 최씨 집안은 대대로 고관대작을 지내고 가진 재산도 만석군 집안이었습니다. 이렇게 관직 복도 재산 복도 많은 최씨 집안에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바로 자식 복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자손이 매우 귀하여 9대째 모두 아들 하나만 낳아 간신히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8대 독자 최대감은 자신의 아들, 9대 독자인 외아들 돌쇠가 무럭무럭 자라서 15살이 되자 아들을 혼인을 시키기 위해 좋은 혼처를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들 돌쇠가 혼인을 잘하여서 아들도 여럿 낳고 딸도 여럿 낳았으면 좋겠군. 우리 집안은 지금 몇백 년째 일이 손이 괴하단 말이요. 그러게요.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당신 때까지 무려 8대째 이런 걸 보면 여자 탓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도통 소용이 없지 않나요? 당신 말이 맞아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우리 최씨 가문의 운명을 바꿔줄 그런 여인과 우리 돌쇠가 혼인을 해 됐으면 좋겠구만. 그렇게 최대감은 중매쟁이의 많은 여인들을 알아보았고 우연히 명망 높은 집안의 교수가 혼처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대감은 중매쟁이에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웃 마을에 사는 김씨 처녀로 나이를 따져보니 아들 돌쇠보다는 2년 연상의 18살이었으며 외모와 행실이 매우 정숙하고 아름답기로는 마을의 정평이 나 있는 처녀였습니다. 최대감은 이 김씨 처녀를 아들 돌쇠의 색시감으로 정하고 김씨 집안과 혼약을 맺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집안은 각자 자녀의 혼인 날을 잡았습니다. 돌쇠와 김씨 처녀는 김씨 처녀의 집에서 성대한 혼인식을 치르게 되었고 그날 첫날 밤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아니 배가 왜 이러지? 아니 무슨 일이 있어? 부인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시오. 배가 너무 아픕니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배가 뭐가 나온다고요. 아유 설마 부인 여기서는 안 돼요. 내 당장 안채로 가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불러오리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부인. 아이 그게 아니라고요. 뭔가가 나오려 하고 있어요 서방님. 부인이 갑자기 배를 잡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세 신랑 돌쇠는 크게 당황해서 사람들을 부르려 나가려 했으나 잠시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만약 사람들을 불렀다가 우리 부인이 저대로 실수를 해버리면 이거 큰일이 아닌가. 평생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할 것이다. 내 부인은 내가 지켜줘야지. 이제는 내가 남편이야. 돌쇠는 부인이 급하게 볼일을 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돌쇠는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오히려 문을 더 굳게 잠궜습니다. 냄새가 밖으로 새나갈지 모르니 빈틈을 막아야겠구나. 돌쇠는 천과 얇은 이불로 문틈을 잘 막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는 걱정 마시오. 너무 긴장을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제 부부이고 서로 허물없는 사이가 되어야 하니까 편하게 볼일을 보시오. 뒤는 내가 책임지겠소.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의학 서방님. 그때였습니다. 부인이 갑자기 큰 비명을 한 번 질렀고 아랫배에 힘을 준 순간 부인에게서 놀랍게도 2명의 쌍둥이 아기가 나왔습니다. 각각 사내아이와 계집아이 남매였으며 신기하게도 이 아기들은 태어난 직후 울음 한 번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그렇게 쌍둥이를 낳고는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부인, 이게 무슨 일이오? 아니 원래 혼인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면 바로 일이 되는 것인가? 아닌데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랑은 좀 다른데. 괜찮으시오 부인? 이런 잠깐 정신을 놓았구나. 돌쇠는 부랴부랴 서둘러 아기들을 받아들고 태를 꺼낸 뒤 퇴주를 잘랐습니다. 그래도 정신도 없고 처음 겪는 일이었지만 돌쇠는 침착하게 아이들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배우기로는 본디 아기를 출산하려면 첫날 밤을 치르고도 10달은 지나야 하는 법인데 이렇게 혼인 직후 첫날 밤이 지나기도 전에 아이를 낳다니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으니 그래 만약 사람들이 이를 알면 말들이 많을 것이야. 안 되겠구나. 돌쇠는 일단 이 일을 어떻게 수습을 할지 근심이 컸습니다. 우선 아내의 상태를 살펴보니 다행히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잘 수습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부인은 평생 손가락질 받고 비참하게 살 거야. 돌쇠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새벽 달기 올자 잠시 밖으로 나가서 장모님을 불렀습니다. 장모님 주무십니까? 이른 아침 죄송합니다. 그러자 방에서 돌쇠의 장모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최서방 무슨 일인가? 뭐 불편한 것이라도 있는 겐가? 밖으로 나온 장모님에게 돌쇠는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새벽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밥을 먹기 전에 새벽에도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늘 미역국을 먹지요. 그 미역국 한 사발이랑 따뜻한 쌀밥을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시장해서요. 그러자 장모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런가 참으로 특이한 습관이로구만. 그거 미리 얘기했으면 준비를 해놨을 텐데 내가 금방 만들어줌세. 돌쇠의 장모는 그의 특이한 습관에 조금 놀랐지만 개의치 않고 부엌으로 가서 상을 차린 다음 사위의 방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복의 사위 상 차려왔네. 가지고 들어갈까? 아이고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방문을 열고 나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장모님, 아침 일찍 너무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니야. 걱정 말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부르게나. 그렇게 돌쇠는 장모가 가져다 준 상을 받아들이고 다시 방으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흰쌀밥을 미역국에 말아서는 간신히 정신을 차린 부인에게 먹였습니다. 돌쇠의 부인은 미역국을 먹고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러니 돌쇠가 말했습니다. 일단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떠나 있을 것이오. 걱정 말고 열흘 정도 몸을 잘 추스르고 오시오. 해산한 몸으로 시집살이를 시작하면 몸이 너무 힘들 것이니까. 내가 이 문제를 모두 정리해 놓을 테니 편하게 쉬시오. 돌쇠의 말에 부인은 몹시 감동하여 그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몰래 아이들을 이불에 따뜻하게 잘 싸서 근처의 다리 밑으로 가서 그곳에 아이들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돌쇠는 장인 장모에게 가서 어젯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꿈을 꾸고 아무래도 집에 서둘러 가봐야겠습니다. 거짓 핑계를 대며 말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인 장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처갓집을 나서서 말을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다시 다리 밑으로 내려가 아기들을 품에 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부인은 데려오지 않고 아이만 둘만 데려온 돌쇠를 본 최대감과 부인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며느리는 어디 있고 어디서 난 애만 둘이나 데려온 것이냐? 애들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게야? 최대감이 묻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연히 다리를 지나는데 다리 밑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가보니까 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딱한 마음에 제가 데려왔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집에서 이 아이들을 제가 제 자식처럼 키웠으면 합니다. 어차피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자식도 많이 없으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넓은 최대감과 부인은 아들의 착한 행동을 칭찬하고 그리하라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고 드디어 돌쇠의 부인도 몸을 잘 추스르고 시댁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아들 돌쇠가 데려온 두 아기들을 며느리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지. 돌쇠가 이 아이들을 데려와서는 앞으로 자식처럼 키운다는구나. 네가 고생이 많겠구나. 그러니 돌쇠의 부인은 자신의 품에 안겨 웃음을 짓는 두 아이들을 보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자기 아이도 아닌 애들을 둘이나 맡아서 키우게 생겼으니 어찌 속이 지속일고. 며느라, 이 애미가 많이 도와줄 테니 걱정 말거라. 그렇게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를 잘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탈 없이 세월이 잘 흘렀고 쌍둥이 남매가 어느덧 10번째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돌쇠는 10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아이들에 대해서 부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고 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그날은 큰 보름달이 뜬 대보름날이었고 돌쇠와 부인 그리고 아이들은 함께 달 구경을 나와 있었습니다. 다 큰 남매는 저희들끼리 놀겠다고 저만큼 떨어졌고 돌쇠 부인은 강가에서 강가에 비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곧 시집 장가를 가게 생겼구려. 저 아이들이 어찌 태어나게 된 것인지 말해줄 수 있겠소? 조심스럽게 물으니 부인은 쓸쓸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그동안 미처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서방님과 혼인을 하기 10여일 전에 강가에 달 구경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달이 떴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달 그림자가 비쳤고 너무 아름답고 눈이 부셨습니다. 달 그림자 근처에 제가 다가가니까 갑자기 달 그림자가 제 뱃속으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어느 순간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혼인을 하였고 아이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배가 불러올 땐 설마 그것이 아이들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구려. 그런 것이었군. 사실은 어제 내가 꿈을 꾸었소.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신성한 기운을 내뿜고 나타나서는 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달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아이들이라 그렇게 말을 해주더이다. 아마도 아이들은 달이 점지해준 신령스러운 아이들이 분명할 것이오. 돌쇠는 활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훗날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복된 일이지 않겠소? 그러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궁금도 하시고 의심도 가셨을 텐데 저를 믿고 우리 아이들을 친자식과 같이 돌봐주셨으니 너무도 고맙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부인의 두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친자식과 같다니요. 우리가 함께 낳은 소중한 아이들이지. 그리고 난 당신을 처음 보는 순간 사모하게 되었소. 그리고 살면서 당신의 올바른 성심을 보아왔소. 그래서 아무리 궁금해도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은 것이오. 부인에게 무슨 사정이 있다고는 생각했소. 그 뒤로 부부 사이에는 10명의 아이들이 더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도 훌륭한 명필, 훌륭한 학자가 되었으며 가장 먼저 태어났던 쌍둥이 남매가 그 중에 가장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쓰임있는 훌륭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쇠에 대해서 독자만 이어지던 최씨 집안에 안 좋은 전통이 끊어지더니 그 뒤부터는 이 집안에는 자손 대대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모두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최씨 가문을 빛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고 진심으로 믿었던 사내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 덕에 가문은 번성하고 자식들은 잘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도 부부간의 의심보다는 신뢰는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